아내를 떠나보낸 지 10년. 다시 누군가의 미소에 심장이 뛰리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김영수. 올해 69입니다. 30년간 운영해온 작은 금속 가공 공장의 사장이죠. 직원은 15명. 동네에서는 그럭저럭 알아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더군요. 젊은이들은 이런 일 안 하려 하고 나이 든 사람들도 힘들다고 금방 그만둡니다. 그렇게 인력난에 시달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인력 소개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외국인 근로자 괜찮으세요? 러시아에서 온 여성분인데 일 잘한대요. 여자요? 우리 공장이 힘든데 일단 한번 만나보세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다음 날 그녀가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여자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35쯤. 키가 크고 금발에 파란 눈. 완전히 이국적인 외모였죠. 안녕하세요. 나타샤입니다. 어눌한 한국어였지만 또박또박 정확하게 발음했어요. 아, 네. 앉으세요. 면접이라는 게 원래 형식적인 거지만 나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공장 일이 좀 힘든데 할 수 있겠어요? 네. 나 힘세요. 러시아에서 공장 일 많이 했어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화난데 슬픈 것 같기도 하고.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딸 하나 있어요. 러시아에 돈 벌어서 보내야 해요. 아, 그렇군요. 남편은요? 없어요. 혼자 키워요. 순간 나는 우리 집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 순자도 우리 딸 혼자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거든요. 내가 사업 시작한다고 밤낮 없이 일할 때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나타샤의 눈이 반짝였어요. 진심으로 기뻐하는 얼굴이었죠. 나타샤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경계했어요. 외국인이라고, 여자라고. 사장님, 저 여자 일 제대로 할까요? 지켜보자고. 그런데 나타샤는 예상을 깨고 일을 잘했습니다. 무거운 자재 나르는 것도 거뜬했고, 기계 다루는 법도 금방 익혔어요. 무엇보다 성실했죠.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해요? 아, 그건 이렇게. 나타샤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러서 2번, 3번 설명해줘야 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번 가르쳐주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나타샤는 머리가 좋네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잘 가르쳐줘요. 또 그 웃음. 나는 그 웃음을 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나타샤가 점심시간에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더군요. 다른 직원들은 다 같이 식당에 갔는데요. 왜 안 가요? 저는 괜찮아요. 도시락 있어요. 같이 가요. 내가 살게. 아니에요, 사장님. 저 돈 아껴야 해요. 가끔은 같이 먹어야지. 혼자 먹으면 쓸쓸하잖아요. 나타샤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응. 한국 사람들 많이 먹어요. 매울 수도 있는데. 나타샤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순간 얼굴이 빨개지더니 물을 벌컥벌컥 마셨죠. 괜찮아요? 맵지만 맛있어요.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웃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얼마 만에 웃어보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샤는 공장의 일원이 됐습니다. 직원들도 처음에 경계를 풀고 그녀를 받아들였어요. 나타샤, 이거 좀 도와줘. 네, 잠깐만요. 한국말도 점점 늘었죠. 어느 날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사장님, 저 질문 있어요. 뭔데요? 딸, 생일인데 한국에서 뭐 보내면 좋아요? 아, 딸이 몇 살인데? 14살이에요. 나는 우리 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35. 결혼해서 미국에 살죠. 그 나이면 화장품 아니면 옷, 러시아까지 보내면 비싸요. 저는 돈만 보내요. 근데 생일이라 나타샤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선물 못 해줘서 미안해요. 그 순간 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을 그리워하는 엄마의 마음. 그걸 너무 잘 알았거든요. 우리 집사람도 딸이 유학 갈 때 얼마나 울었는지. 나타샨, 이거. 나는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냈어요.
이걸로 작은 선물 하나 사서 보내요. 꼭 물건이 아니어도 편지라도 쓰고. 아니에요, 사장님. 이거 너무 많아요. 괜찮아요. 딸 생일인데. 받아요. 나타샤가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정말 감사해요. 별거 아니에요. 어서 가서 준비하세요. 나타샤가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나는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그녀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 이게 뭘까요? 그냥, 불쌍해서, 딸이 생각나서, 아니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영수야. 나이가 몇인데. 여름이 됐습니다. 공장이 더워서 다들 힘들어했죠. 사장님,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전기세 생각해. 선풍기로 버텨. 아, 사장님 너무해요. 직원들이 투덜거렸지만 나타샤는 말이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일했죠. 어느 날 오후 나타샤가 쓰러졌습니다. 나타샤, 괜찮아요? 달려가 보니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어요. 괜찮아요. 병원 가야겠어요. 차 가져올게. 나는 나타샤를 부축해서 차에 태웠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죠. 열사병이에요. 그리고 영양실조 증세도 보이네요. 제대로 식사하시나요? 네. 나타샤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는 알 수 있었어요. 거짓말이라는 걸. 나타샨, 밥 제대로 안 먹었어요? 돈 아껴야 해요. 딸한테 보내야 하니까. 그래도 본인 건강은 챙겨야죠. 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타샤가 놀란 얼굴로 나를 봤어요. 죄송해요. 그 눈빛을 보자 화가 가라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소리 질러서. 근데 제대로 먹어야 해요. 건강해야 일도 하고 딸도 볼 수 있잖아요. 네. 오늘부터 점심은 회사에서 제공할게요. 나타샤만. 네.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서 싸우잖아요. 나타샤는 자취하니까 특별히. 정말,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먹어요. 나타샤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죠.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점심을 나타샤와 함께 먹었습니다. 처음엔 직원들 눈치가 보였어요. 뭐라고 할까봐. 하지만 나타샤는 정말 잘 먹었어요. 김치찌개도, 된장찌개도, 심지어 청국장도요. 맛있어요. 러시아 음식보다 맛있어요. 러시아 음식은 어때요? 보르시. 알아요? 빨간 수프. 엄마가 만들어줬어요. 어릴 때. 지금은요? 엄마, 돌아가셨어요. 오래전에.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오래됐어요. 나타샤가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슬픔이 느껴졌어요. 사장님은요? 가족은요?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암이었죠. 아, 미안해요. 딸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 살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와요. 외로워요? 그 질문에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외로운가?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그저 일하고, 집에 가서 TV 보고, 자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글쎄요. 익숙해졌나 봐요. 저도요. 외로운 거 익숙해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나는 공장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주말인데도 할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문이 열리더니 나타샤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왜 혼자 일해요? 나타샨, 오늘 쉬는 날인데 왜 왔어요? 집에서 심심해요. 도와줄게요.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같이 하면 빨라요. 나타샤가 벌써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창고를 정리했습니다. 이거 여기요? 아니, 저기. 이건요? 그건 버려도 돼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리가 끝나고 우리는 사무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고마워요, 나타샨. 덕분에 빨리 끝났네요. 천만에요. 저는 사장님한테 고마운 게 더 많아요. 무슨 소리예요? 사장님은 저를 사람으로 봐줘요. 그냥 일하는 기계 아니라. 나타샤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러시아에서 힘든 일 많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무시했어요. 외국인이라고, 여자라고. 근데 사장님은 달라요. 제 말 들어줘요. 밥도 사줘요. 딸 이야기도 물어봐줘요. 나타샤가 눈물을 닦았어요. 사장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타샨. 네. 나도. 고마워요. 왜요? 나타샨 덕분에 다시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나타샤가 놀란 얼굴로 나를 봤죠. 사장님, 아내가 떠난 후로 그냥 살아만 있었어요. 웃지도 않고 누구랑 제대로 이야기도 안 하고. 근데 나타샨이 온 후로 달라졌어요. 점심 먹는 게 즐거워요. 출근하는 게 기다려져요. 나는 나타샤의 눈을 봤습니다. 나타샨이 있어서 행복해요.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나타샤가 내 손을 잡았어요. 저도요, 사장님. 저도 행복해요. 사장님 덕분에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나는 정신을 차렸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영수야. 나는 손을 빼려 했습니다. 그런데 나타샤가 더 세게 잡았어요. 사장님, 놓지 마세요. 나타샨. 저는 사장님 좋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타샨. 나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상관없어요. 저는 사장님이 좋아요. 나타샤의 눈이 진지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나는 나타샤를 피했어요. 일부러요. 점심도 따로 먹고 대화도 최소한으로만 하고. 직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죠. 사장님, 나타샤랑 싸우셨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요즘 말도 안 하시잖아요. 바빠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무서웠어요. 나타샤의 고백이, 그리고 내 마음이. 나는 나이가 34살이나 많아. 아내를 떠나보낸 지 10년밖에 안 됐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머리로는 알았어요. 그런데 가슴은 달랐습니다. 나타샤를 볼 때마다 심장이 뛰었거든요.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나타샤가 사표를 냈어요. 뭐? 왜요? 사장님,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요. 저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괜찮아요. 이해해요. 저도 잘못했어요. 사장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나타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다른 일자리 찾았어요. 다음 주부터 가요. 나타샨. 정말 감사했어요, 사장님. 사장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타샤가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죠. 주말이었습니다. 나는 집에 혼자 앉아 소주를 마셨어요. 잘 된 거야. 이게 맞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런데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10년 전 아내를 떠나보낼 때도 이렇게 아프지 않았는데.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딸 지연이었습니다. 오, 지연아.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똑같지. 아버지 목소리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역시 딸은 딸이더군요. 목소리만 들어도 아는. 아니, 거짓말. 말해봐요. 나는 한참 망설이다가 나타샤 이야기를 했어요. 전부 다요. 지연이는 조용히 듣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 좋아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좋아하시잖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나는 아버지,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지. 나타샤가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엄마도 그러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행복하길 바랐을 거예요. 지연아, 아버지, 10년 동안 혼자 사셨어요. 이제 행복하셔도 돼요. 누가 뭐래도. 딸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상관없어요. 아버지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고마워. 지연아, 그 사람 붙잡으세요. 후회하기 전에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나는 나타샤가 일하던 자리로 갔어요. 이미 텅 비어 있었죠. 사장님, 나타샤 어제 짐 다 싸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전화번호는 있어요? 나는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딸의 말이 떠올랐죠. 후회하기 전에 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타샤의 목소리였어요. 나타샨, 나예요. 사장님. 사장님? 어디에요? 지금 어디 있어요? 저는 세일터 근처 고시원이에요. 왜요? 주소 알려줘요. 지금 갈게요. 네. 왜요? 할 말이 있어요. 1시간 후, 나는 허름한 고시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타샤가 문을 열었어요. 사장님, 왜 오셨어요? 나타샨, 나는 준비한 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저 하고 싶은 말만 했죠. 미안해요. 네. 나타샨 마음을 받아주지 못해서. 그리고 도망쳐서 나타샤의 눈이 커졌어요. 저는 두려웠어요. 나타샨한테 상처 줄까봐.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사장님, 근데 나타샨이 없으니까 숨이 안 쉬어져요. 나는 나타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타샨, 나는 나타샨이 좋아요. 아니, 사랑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타샤의 눈에서요. 정말이에요? 정말 저를 사랑해요? 네, 늦었지만 이제 알았어요. 나타샤가 내 손을 꽉 잡았어요. 저도요, 사장님. 저도 사랑해요. 정말 많이.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 후에야 우리는 웃을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나타샤는 다시 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소문이 났죠. 사장님이 외국인 여자랑 사귄대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난대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친한 사람이 찾아와서 말하기도 했죠. 영수야, 정신 차려. 내가 나이가 몇인데 젊은 여자한테 빠져. 저 여자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애들한테 뭐라고 할래? 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제 인생입니다. 제가 결정할게요. 직원들도 처음엔 어색해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받아들였죠. 사장님 행복해 보여요. 나타샤 씨도 좋은 사람이에요. 잘 사세요. 진심으로. 고마운 말들이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나는 나타샤와 함께 작은 레스토랑에 있었어요. 사장님, 이거 너무 비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무슨 날이에요? 나타샤 만난 지 1년. 나타샤가 웃었어요. 그 따뜻한 미소로요. 저도 기억해요. 1년 전 오늘 처음 왔어요. 그때 나타샨 보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특별하다고. 저는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한테서 따뜻함이 느껴진다고. 아빠 같은 느낌. 아빠. 처음에는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나타샤가 내 손을 잡았어요.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나타샨. 네. 나랑 결혼해 줄래요? 상자를 열자 반지가 있었어요. 나타샤가 입을 막았습니다. 사장님, 나이 많은 남자지만 나타샨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요. 사장님. 저는 나타샤가 울기 시작했어요. 네, 네, 결혼할게요. 레스토랑 안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는 웃으며 서로를 껴안았어요. 봄이 왔습니다.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제시도 태계 속딸 지연이가 미국에서 왔고, 나타샤의 딸 소냐도 러시아에서 날아왔죠. 두 딸이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연이에요. 나는 소냐.
반가워요. 어색한 영어와 한국어가 섞였지만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어요. 우리 이제 자매네요. 응. 신기해. 식은 정말 소박했습니다. 친한 직원 몇 명과 가족들만 모였죠. 주례도 없이 우리끼리 서약을 나눴어요. 나, 김영수는 나타샤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나타샤는 영수를 평생 사랑하고 함께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나는 나타샤를 봤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사랑해요, 나타샤. 저도 사랑해요, 여보. 여보라는 호칭이 어색하면서도 좋았죠. 신혼여행은 러시아로 갔습니다. 나타샤의 고향이었어요. 여기가 내가 자란 집이에요. 작은 마을의 낡은 집이었어요. 엄마가 여기서 보르시 만들어줬어요. 아빠는 일하러 가고, 나타샤가 추억을 떠올렸죠. 우리는 나타샤의 부모님 무덤에도 갔습니다. 엄마, 아빠, 저 결혼했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나타샤가 무덤 앞에서 울었어요. 나는 그 옆에서 손을 잡아줬죠. 장인어른, 장모님, 나타샤 잘 모시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죠. 소냐도 우리와 함께 며칠을 보냈습니다. 아빠, 라고 불러도 돼요? 어느 날 저녁, 소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럼요. 나도 이제 소냐 아빠니까. 고마워요. 엄마 행복하게 해줘서. 나도 고마워. 엄마를 나한테 보내줘서. 우리는 포옹했어요. 가족이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생각했죠. 한국으로 돌아온 후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나타샤는 계속 공장에서 일했어요. 나타샤, 이제 일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직원들이 기다려요. 피곤하지 않아요? 여보와 함께 일하는데 피곤할 리 없어요. 나타샤가 웃으며 내 볼에 키스했어요. 아직도 어색했지만 행복했죠. 직원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했어요. 사모님, 이것 좀 봐주세요. 네, 잠깐만요.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나타샤에게 잘 어울렸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직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나이 차이 많이 나는데 힘든 거 없어요? 솔직한 질문이었어요. 있죠. 체력도 달리고, 생각도 다르고. 그럼 어떻게 해요? 맞춰가는 거죠. 서로. 나타샤가 내 손을 잡았어요. 맞아요. 우리는 서로 배워요. 저는 한국 문화 배우고, 여보는 러시아 문화 배우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니까 다 괜찮아요. 직원들이 웃었죠. 에이, 사장님 오글거려요. 그래도 보기 좋아요. 진짜로. 여름이었습니다. 나타샤가 몸이 안 좋다고 했어요. 병원 가봐야겠어요. 뭐가 아픈데? 잘 모르겠어요. 속이 메스껍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웃으며 말했죠.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어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네. 뭐라고요? 8주 정도 됐네요. 건강하세요. 나는 나타샤를 봤어요. 나타샤도 나를 보고 있었죠. 우리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요. 응, 믿기지가 않네. 차 안에서 나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응, 그냥 신기해서 나이 때문에 걱정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행복해서. 나는 나타샤의 배를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여기 우리 아기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저도요. 근데 여보, 저는 걱정돼요. 뭐가?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아기 키우는 거. 나는 나타샤를 안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요. 고마워요, 여보. 직원들에게 소식을 알렸을 때 난리가 났어요. 헐, 사장님 이 나이에 애 생겨요? 대박이네요. 축하드려요. 진심으로요. 모두가 기뻐해줬죠. 지연이에게도 전화했어요. 아빠, 진짜요? 제가 언니가 돼요? 응. 믿기지 않지? 근데 아빠, 괜찮으세요? 체력적으로. 걱정하지 마. 아빠 아직 팔팔해. 지연이가 웃었어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그리고 나타샤 언니 잘 챙겨드려요. 그럼, 내가 걱정할 게 뭐 있어.
소냐에게도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진짜요? 응. 동생 생겨. 와, 신기해요. 나 이제 언니네요. 소냐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기뻤어요. 겨울이 되자 나타샤의 배가 많이 불렀어요. 여보, 무거워요. 내가 도와줄게. 나는 나타샤를 부축했죠. 미안해요. 제가 너무 짐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근데 여보는 힘들지 않아요? 나이도 있는데. 괜찮아요. 나타샤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사실 체력적으로 힘들 때도 있었어요. 밤에 나타샤가 다리 마사지 해달라고 하면 1시간씩 해줬죠. 허리가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여보, 고마워요. 정말. 뭐가 고마워. 이 정도는. 아니에요. 여보는 정말 좋은 남편이에요. 좋은 아빠가 될 거예요. 그 말에 힘이 났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나타샤가 갑자기 깼어요. 여보. 여보. 응. 왜? 아기가 안 움직여요. 순간 온몸이 얼었습니다. 뭐, 아까까지는 움직였는데, 지금은 나타샤가 울기 시작했어요. 병원 가자. 지금 당장. 새벽 2시. 우리는 응급실로 달려갔죠. 의사가 초음파를 봤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정상입니다. 아기 잘 자고 있네요. 정말요? 네. 걱정 마세요. 가끔 아기가 조용할 때가 있어요. 나타샤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타샤가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아니야. 당연한 거야. 나도 무서웠어. 여보도요? 응. 나타샤랑 아기. 둘 다 내 전부니까. 나타샤가 내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 아기 꼭 건강하게 태어날 거예요. 그럼. 우리 아기잖아.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3월의 어느 화창한 날. 여보, 배가 아파요. 병원 가자. 진통이 시작됐어요. 분만실 앞에서 나는 초조하게 기다렸죠. 제발, 무사히. 3시간이 지났을까요? 응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가 나왔어요.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들입니다. 정말요. 나타샤는요? 산모도 건강하세요. 나는 눈물이 났어요. 69, 이 나이에 다시 아빠가 되다니. 분만실에 들어가자 나타샤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에요. 작고 붉은 얼굴, 꼭 쥔 작은 주먹. 안녕, 아들아. 나야, 아빠야. 아기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나를 봤죠. 그 순간 세상 모든 게 완벽했어요. 이름은 민준이라고 지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두 나라를 잇는다는 의미로요. 민준아, 아빠 있다. 응? 밤마다 나는 아기를 안았어요. 잠을 못 자도 괜찮았죠. 이 작은 생명이 너무 소중했으니까. 여보, 힘들면 저 할게요. 아니야. 나도 하고 싶어. 나타샤가 웃었어요. 여보는 정말 좋은 아빠예요. 한 달이 지나고 100일이 지났어요. 직원들이 축하해줬죠. 사장님, 애 진짜 잘생겼어요. 나타샤 닮았나 봐요. 아빠도 닮았어요. 눈이 똑같아요. 민준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첫돌이 됐을 때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지연이가 왔고 소냐도 왔어요. 민준아, 언니야. 안녕. 으아. 민준이가 웃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지금은 민준이가 3살입니다. 아빠, 놀아줘. 그래. 뭐하고 놀까? 자동차. 나는 허리를 펴며 일어났어요. 예전보다 힘들긴 하죠. 하지만 행복해요. 나타샤가 주방에서 웃으며 말해요. 여보, 무리하지 마요. 괜찮아요. 우리 아들이랑 노는데 뭐. 민준이가 내 손을 잡아당겨요. 아빠 빨리. 알았어. 알았어. 우리는 거실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놀았죠.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아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민준아.
엄마 밥 맛있어. 그래? 다행이다. 나타샤가 내 손을 잡아요. 여보, 고마워요. 뭐가? 저를 선택해줘서. 우리 가족 만들어줘서. 나는 나타샤의 손을 꽉 잡았죠. 나야말로 고마워. 나타샤 덕분에 다시 살아났어. 민준이가 우리를 보며 웃어요. 아빠, 엄마 사랑해? 응. 엄마 너무 사랑해. 나도 사랑해? 당연하지. 민준이 제일 사랑해. 민준이가 까르르 웃어요. 가끔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나이는 속일 수 없죠. 하지만 괜찮아요. 나타샤가 그 얼굴을 사랑해주니까. 민준이가 그 주름진 손을 잡아주니까. 여보, 뭐 생각해요? 응, 그냥 행복하다고.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우리는 창밖을 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죠. 벚꽃이 피어나고 새들이 지저귀고. 여보, 우리 벚꽃 보러 갈까요? 좋지. 민준이도 데리고. 가족 나들이네요. 응. 우리 가족. 그 말이 좋았어요. 우리 가족. 사람들은 아직도 가끔 수군거려요. 나이 차이가 너무 나는 거 아니야? 저 여자 진심일까? 애는 또 왜 낳아? 늙어서. 하지만 이제는 신경 안 써요.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는 거니까. 나타샤가 웃고, 민준이가 웃고, 나도 웃으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어제 나타샤가 물었어요. 여보, 후회하지 않아요? 저랑 결혼한 거? 왜 그런 질문을 해? 그냥, 가끔 궁금해요. 편하게 혼자 살 수도 있었는데. 나는 나타샤를 안았어요. 나타샤,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당신 때문에 다시 살아났어요. 진짜로. 나타샤가 울었어요. 저도요, 여보. 여보 덕분에 행복해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죠. 지금 이 순간,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옆에서 민준이가 자고 있고, 주방에서 나타샤가 설거지를 하고 있죠. 여보, 뭐해요? 응, 그냥 일기 쓰는 거. 무슨 일기? 우리 이야기. 나타샤가 웃으며 다가와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죠. 좋은 이야기예요? 응, 최고로 좋은 이야기. 그럼 나도 읽고 싶어요. 나중에 보여줄게. 민준이가 크면 같이. 좋아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지 알려줘요. 그럼. 나는 나타샤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죠. 이 따뜻함이 계속되길. 민준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우리 가족이 오래오래 행복하길. 그것만이 내 바람이에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나이든 문화든 상관없어요. 그 사랑이 진짜라면 그걸로 충분해요. 나는 예수나홉의 사랑을 다시 배웠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언제든, 어디서든. 포기하지 마세요.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으니까. 저처럼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행복을 응원합니다.